여러분, 우리는 어제 정말 유효한 한 가지 수익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라이징 웨지 패턴, 우리가 2월 28일 그리고 3월 9일 이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기존까지 제가 말씀드려 왔었던 이 라이징 웨지의 상단 휩소 후에 하단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이 이미 일어났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관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인사이트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오늘이 3월 20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새마녀 혹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옵션 만기부터 해서 17시부터 거대한 변동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하는 인사이트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기 전에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기존까지 추가 숏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브리핑 드리면서 어제 최종적으로 진행 중이던 숏 포지션에 대한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 개혁만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리, 우리가 기다리던 이 자리에서 뭐가 출현했습니까? 1시간 봉상에서 출현한 도지 캔들, 여기 이 자리겠죠. 충분한 양의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여기 이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겐 롱 자리, 우리에겐 숏 수익 실현의 기회,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를 기해서 이런 식의 도지 캔들이 출현했다, 그렇게 납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재 또한 한 가지 겹쳤죠. 어떤 호재였는가? 바젤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바젤 규정이라고 하면 기존까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1250%의 증거금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 한 개 1억이라고 쳤을 때 하나를 보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돈이 12.5억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기사 한번 같이 자세히 보실까요? 기존까지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은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받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은행법상으로는 부실자산으로, 대차자표상으로는 부실자산으로 기록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발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서 부실자산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은행이 비트코인 하나 투자하기 위해서 12.5억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상 은행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롱이라는 거냐? 지금 당장부터 단기 상승을 볼 수 있는 차트상의 근거들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트코인 상에서 출현한 1시간봉 도지 캔들, 이뿐만 아니라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 출현한 다이버전스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테더 도미넌스라는 차트는 시장 내 현금화 욕구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간다. 무슨 얘기냐? 얘가 오르면 비트는 내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 상에서 괄목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4시간 봉상에서 관측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테더 도미넌스 고점 자리, 여기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어제 21시봉은 어떤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까? 어제 이 자리는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와 병행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어줬던 순간과 명확하게 동기화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리를 기해서 어떤 움직임이 컨펌되었는가? 여러분, 테더 도미넌스의 RSI 수치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RSI 수치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죠. 제가 잡아드렸던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RSI가 극한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기존의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조 지표가 고점을 갱신했다, 그렇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주 지표 또한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고점은 내려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명확하게 고점이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왔고 보조 지표상에서는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왔다. 괴리가 발생했다고 읽으셔야죠. 그리고 이 괴리는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고점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RSI 저점은 올라간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 무슨 얘기입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꺾일 그런 신호가 나왔다, 그렇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젯밤부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현금화 욕구가 약화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는 롱의 우위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롱의 우위를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차트만 봤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오늘 날짜 짚어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하는 타임라인들입니다. 17시부터 변동성이 휘몰아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5시에 찾아오는 비트코인 옵션 만기, 우리가 스트라이크별 옵션 OI, 풋 옵션과 콜 옵션이 어떻게 분포되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상치 60K 풋 옵션과 75K 콜 옵션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70K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언제까지? 17시까지. 아니 현우야, 이건 무슨 주장이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옵션이란 거에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풋 옵션은 어떤 의미입니까? 때려 죽여도 이 가격에 팔겠다. 콜 옵션, 때려 죽여도 이 가격에 사겠다. 60K 풋
풋옵션은 나는 비트코인이 30K를 가도 60K에 팔고 싶다. 75K 콜옵션은 나는 비트코인이 100K를 가도 75K에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각각 가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콜 옵션이 걸려있다는 것은 이 75K 콜 옵션 이걸 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격이 75K 오버로 가는 겁니다. 60K 풋옵션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60K 언더로 빠질 걸 예측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이상치들을 제외하고 이 중앙에 있는 숫자들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점 70K로 수렴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옵션 또한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취해야 될까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71K에서 멈췄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나는 70K 옵션을 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발생하는 1K만큼의 차익을 옵션 매수자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옵션들이 무력화되는 이 차익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치로 가격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흔히 최대 고통이라고 합니다. 옵션 매수자들이 가장 아픈 자리, 옵션 매도자들이 가장 덜 손해를 보는 자리, 거기가 지금 시점 70K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점 가격이 70K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횡보하면서 17시까지는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것이고, 적어도 17시가 지나줘야만이 우리가 확실한 롱 자리를 타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롱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지금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먼트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한 건의 수익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 수익폭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시청만으로 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이 된다는 것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그 방식까지 제가 하루에 한 편씩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받쳐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낙폭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거래량 수준이 그렇게 많이 받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쓸려나간 것들은 사실상 고배율 롱에 대한 청산이었을 뿐이지, 여기 잡혀있었던 롱 매물대들 기억나십니까? 정말 오래 살아나왔습니다. 이 롱 매물대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었다 뿐이지 사실상 털려나간 개미가 맞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래량 수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옵션 만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1시간 봉상에서 출연한 이 도지 캔들 믿고 풀롱 배팅을 박진 않으셨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 브리핑 드리면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는 움직임은 아니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17시부터 변동성이 극악하고 비트코인 데리비트부터 해서 옵션과 나스닥 옵션들이 마감될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오늘 장세를 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괜찮은 타점 하나 12% 정말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장세는, 특히나 오늘 장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잡은 이런 식의 숏포지션처럼 근거가 확실한 자리도 없었을 뿐더러 리스크가 높은 자리들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하셔야 되는 구간들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실시간 핵심 사항들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원클릭으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제가 조치해뒀으니까요. 익절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또 같이 잡은 자리들 어떤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익절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까지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오늘 어떤 이슈까지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체크해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 2만 달러 풋옵션까지 걸려있는 지금 오늘만큼 대응이 중요한 날은 잘 없습니다. 1년에 딱 4번 찾아오는 날입니다. 새마녀의 날. 자, 그렇다면 다시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15분 봉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여러분, 이런 식의 임펄스 캔들이 15분 봉상에서 출현하면서 기존의 가격 구조를 무너뜨렸다면 이 자리는 기준 가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단기롱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잡을 뻔했는데 못 들어줬기 때문에 안 잡았습니다. 캔들 마감이 확고하게 나와준다면 이런 자리에서 롱을 한번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잡는 롱들은 1000포인트 가량을 노려낼 수 있는 자리이고, 지금 시간적 제약도 따르죠. 17시까지는 70K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17시까지는 그래 잠잠하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17시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장세에서 오름숏을 대기 중인 인원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할 수 있었던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라이징, 웨지, 흔히 상승 쇠기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이런 식의 패턴을 기반으로 지금 한 번에 목표가는 지나갔지만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간 장세를 생각해 보도록
보더라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고점과 고점 그리고 그 휩소 후의 하단으로 직격타가 날라왔죠. 이 움직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 가지의 단기 지지선이 구성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핵심 기점 여기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1차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웨지 패턴의 하단을 이렇게 보는 게 맞았다면 지금 여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터져나온 거래량이 그렇게 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무너진다면 이 자리까지는 추락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새 마녀의 날에 걸맞게 오늘 포지션을 셋업한다면 66K 라인에서 눌롱 자리를 기다려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롱을 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때 1차적으로 정찰병 더 내려왔을 때 여기서 본대를 집어넣어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름숏 말씀드렸습니다. 오름숏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단의 저항 공간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음영 구간들 FVG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여기 오더 블록에 충돌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오더 블록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목요일 23시 캔들이었죠. 여기 이 자리 기억나십니까? 이 자리를 기반으로 이 자리 인근에서 강력한 가격 반응이 관측되었습니다. 라이징 웨지 패턴 그 하락분을 일시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도 이 오더블록 기반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일시적인 지지들이 나왔었다. 여기서부터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73K 풀백 이 FVG를 활용하는 오름숏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근거는 매시간 몽상에서의 일목구름대와 마찬가지로 동기화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에 맞는 자리들을 찾아놓고 이 자리에 어떤 신호가 떨어지는지를 파악하면서 이런 신호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그 매매의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점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숏을 잡으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눌롱을 보셔야겠다. 2월 28일 그리고 3월 9일 이 기준선을 활용하시면서 1차적으로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5시 이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2월 6일과 2월 24일 기준선을 활용하면서 2차적으로 들어갈 만하다. 하지만 오늘 새 마녀의 날이라는 이 변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오름숏을 보는 전략이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인다. 왜? 기존까지의 상승 구조가 무력화되어 있고 1시간 봉상에서 출연해줬던 이 도지 캔들, 두 개의 도지 캔들에 충분한 양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단의 저항 구간도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4시간 테더 도미넌스 약세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상승 가능성 또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름숏이 조금 더 가깝고 저항 또한 확실한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72에서 72.8 구간이 왔다면 저항 FVG와 4시간 일목구름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 체크하면서 저는 쇼 포지션을 수립해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비트코인이 1시간 봉상에서 도지 캔들을 이쁘게 띄워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점은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 이 포인트 하나, 여기는 라이징 웨지 TP와 동일했기 때문에 도지 캔들이 출현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새 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17시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70K로 예정되어 있다. 10시 반부터 나스닥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타점 위주로 수립하셔야 된다. 단기 기준가 706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15분 봉으로 체크해드린 바가 있죠. 기존에 이 상승 구조를 무너뜨렸던 이 캔들, 이 임펄스 캔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선언되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은 롱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 오늘 보수적으로 두 가지 관점 가져가셔야 된다. 오름숏을 보고 싶다면 72에서 72.8 FVG 구간이 겹치고 4시간 일목구름이 겹치고 있는 이 자리, 여기를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왜?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었기 때문이다. 눌롱을 본다면 핵심 지지선 활용하면서 기존 상승 쐐기 패턴의 하단선을 1차 그리고 2월 6일, 2월 24일 이 핵심 지지선을 활용하면서 여기서 2차로 들어갈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식으로 근거와 함께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댓글 22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숏 수익 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굿 댓글 하나만 남겨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코인 인사이트 채널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댓글까지 하나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식의 단기 타점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